이번 강의에서는 고론과 노론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론은 현 노나라에서 유행했던 논어보다 편차가 더 많고 문자 역시 달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론과 노나라 논어가 다른 데에서 문제점이 그 무엇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먼저 짚고 뒤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로 종합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는 서한 마렵과 동한 마렵에 종합되면서 오늘날의 논어로 대두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한 마렵에는 제나라의 논어와 노나라의 논어가 합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장우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한 마렵에 이르러 논어는 제론과 노론이 종합되기에 이르는 것이고, 다시 동한 마렵에 이르게 되면 정현에 의해서 다시 고론과 노론이 종합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한 마렵에 정현에 의해서 종합된 논어를 오늘날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종합되어 가고 있는가를 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6으로 고론의 편차와 문자는 고론에서 쓰이는 문자가 노론과 차이가 있고 편차 역시도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론의 편차라고 하는 것이 노나라의 논어와 다르다라는 근거는 황간의 말에 의하면 고론은 20편이었는데 그 편차가 향당으로서 2편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옹야에서 제3편을 삼기 때문에 이처럼 내면에 전도된 부분을 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론의 편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향당에서는 제2편이라고 고론은 했는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노론은 향당이 10편에 해당되는 것이고 옹야는 제3편이 아니라 현재 6편으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차 자체가 순서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론에 쓰인 문자가 노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두문자로 해서 고문을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점이 다른가? 경전성문이라는 책을 보면 고론에서 현재 노론과 문장에 차이점이 있는 글자가 400여 자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론에서 노론과 다른 400여 자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대체로 노론에서는 가차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론에서는 본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 문자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야편 제5장을 보면 천승지국의 가사치기부라 해서 천승의 제후나라에 그 병부, 그 병사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로의 재주가 그 정도라는 말이 있는데
노론에서는 병부라는 부자를 스승부자의 가차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론에서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병부의 뜻으로 정자가 본자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편에 공자께서 제자를 가르칠 적에 자행 속수 이상은 오 미상 무회원이라고 말했을 적에 속수 건포 10마리를 가져온 이상의 것을 가져오면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가르칠 회자가 노론에서는 후회할 회자로 가차자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론에서는 이걸 본자로 써서 말씀언변에 쓴 글자로 해서 가르칠 회자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제론과 노론 그리고 고론의 차이에 의해서 환대학자들은 똑같은 논어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각기 다른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 또한 달라지는 폐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차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를 가차한 글자를 써왔기 때문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위정 제3장에 보면 공자께서 백성들을 덕으로서 인도하고 예로서 정돈하면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격함이 있나니라 라고 할 때 이 격자를 각기 달리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목비에서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유치차격의 격을 정성 각자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경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예의로 가르치면 부끄러워하고 항상 공경하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봉비에서는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가차자를 썼는가? 두 인변에 각각 한자로 이것은 이를 격자를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격은 지하라, 격자는 이르다의 뜻으로 선에 이르게 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론에서는 유치차격을 이 격자를 쓰면서 격은 정야라라고 해서 바르다 뜻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유치차격이라고 하는 한 구절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이니 선에 이르르느니 바른 마음을 갖느니 그 뜻이 각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차자에 의해서 학자들은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서도 세 글자로 달리 씀에 따라서 그 뜻 역시도 다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논어를 우리가 연구하고 읽는 데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새 논어의 교정과 종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가차자라 하는 것은 이처럼 큰 혼선을 빚어주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환대의 논어의 전본이 어떻게 종합되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한 마렵의 제론과 노론이 종합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우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를 종합했기 때문에 그를 벼슬했던 것을 통해서 장후론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환나라 원제 당시 장우라고 하는 사람은
제상이라고 하는 높은 벼슬로서 안창 후에 봉하여집니다. 바로 안창 후에 봉하여졌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은 장우인데 그를 관명으로 쓰면 장후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우건이라는 학자에게 노나라 논어를 배웠고 또 교동에 살고 있는 용담에게서 재론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우는 재론과 노론을 종합적으로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우라는 사람이 논어를 종합할 수 있었던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환성제는 논어를 몹시 애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우는 성제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환나라 성제에게 노론을 먼저 전수하고 뒤에 재론을 강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환성제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성제가 논어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를 종합하여 두 개의 논어를 서로 고찰하면서 번잡된 부분과 의문된 부분을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재론에 있었던 문왕편과 지도편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론 20편으로 확정되게 되고 이렇게 정리된 논어를 장후논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사실은 환서 장후의 본전과 수서 경적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장후의 논어는 제나라와 노나라 두 개의 논어를 최초로 종합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후의 종합본은 어떤 성격으로 집약됐는가?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론이라고 하는 제논에서 문왕과 지도 2편이 삭제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론의 상당 부분이 노론으로 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후가 논어를 종합하는 데 두 가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론을 대본으로 해서 제론을 뺄 걸 빼고 탑재할 걸 노론에다가 탑재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장후의 이 종합본에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단점을 살펴보면 제론과 노론을 종합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바로 중복된 내용이 많다라는 것은 삭제가 미진했고 고찰이 미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면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편에 나왔는데 양하편에 다시 나왔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두 번 실릴 수 없음에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장후가 두 번이나 탑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박아검은 약질의 역가이 불반이부라고 하는 구절이 옹야에 나오는데 안현제 10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것. 부재기 불모기정이라는 구절 역시도 태백편에서 나왔는데 헌문제 14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3년 무게여 부지도라는 효도에 관해서도 하기편에 나왔는데 리인편에서도 다시 중복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장후가 삭제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반드시 삭제했어야 함에도 삭제하지 않았다라는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부하거나 삽입해서는 안 될 부분이 첨부되거나 삽입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현행논어 끝 5편에서 보면 아랫부분에 논어에서 뒤에 5편을 보면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그것은 장우가 왜 이런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가? 장우가 재론을 뽑아서 첨부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우는 이처럼 첨부하면서 최초로 부호를 그 아래에 붙이게 되었고 또는 별도로 뭔 글을 써놨느냐? 아무개 장은 본래 노론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제나라 논어 몇 편짜리를 바로 여기로 옮겨 넣은 거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론에 없는 것을 제론에 첨가하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논어에 적지 않은 의문투성이의 자료를 장우는 여기에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후학으로 하여금 위작의 논변에 적지 않은 고뇌를 안겨주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삭제의 미진과 고증의 미비라는 점, 이걸 단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장점으로는 여하튼 간에 제론과 논어를 하나의 정본으로 통일을 기함으로 해서 논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점은 장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로 논어는 언제 다시 종합되었는가? 통한 마렵에 이르르면서 장우가 정리했던 것과 다시 고론과를 상호 비교하면서 종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현논이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장우의 합본이 출현된 이후로 동한의 유학자는 대부분 이를 채택하게 되어서 장우의 논어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한에 오면서 포함과 주시가 아울러 거기에 장구주를 붙이게 되고, 장구주를 붙인 논어는 학관에 열거되면서 공식 교과서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학관에 나열됐다라는 것은 학관의 교과서로 대두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모두 장후론에 대해서 장구를 정리했다라는 점에서 장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러 기록에서 여타의 부분에서는 살펴볼 수 없고, 동한 마렵 정현은 장후 포함 주시의 편장을 제론과 고론으로 교정하면서 아울러 주석까지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한의 논어집회서와 경전성문 서록에 참조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정현은 노론, 제론, 고론을 또다시 한 차례 종합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한 마렵의 장우가 제론과 노론을 종합한 것은 비교적 많은 제론의 장구가 노론의 내용에 확충된 것이었다면, 정현이 정리한 종합본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근문이라고 하는 노론과 고문으로 쓰인 바로 고론의 논어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현은 고급 문자를 대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론의 자꾸로 노론, 즉 장어론의 가차자를 바로잡는 작업을 정연이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전성문 곤 24에 근거하면 정연은 고론으로 노론을 바로잡은 부분이 모두 24곳이라고 해서 그 가차자를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비교적 중요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기편에서 전불스보화라고 했을 때 노론에는 오로지 전자로 쓰여 있었는데 정연이 고론에 의해서 전할 전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에서 말씀드렸던 오미상 무해어는 노론은 회할 회자를 썼는데 정연은 고론으로 가르칠 회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관이라 해서 옛일을 인할링자인데 노론에는 어지린자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연은 다시 인할잉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괴공자돈이라 했을 때 양하가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드렸다라고 했을 때 노론에서는 돌아갈 귀자로 쓰여 있었는데 정연은 이것을 줄괴자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차자를 바로 본자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연의 논어주는 공 10권으로 수서 경적지와 당서 예문지에 수록되어 있지만 수당대까지는 정연의 논어주가 존재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송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여러 사람들의 책의 제목에서 정연의 논어주는 대부분 수록되지 않게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당나라로부터 송대에 이르는 사이에 바로 5대 시대에 정연의 논어주는 망실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나라까지 있었던 논어의 주가 5대 시대를 거치면서 송대에 전해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 돈항에서 발견된 당사본 논어 정현주 온본 잔곤으로 몇 권이 있는가? 하기, 태백, 자한, 향당 4편 그리고 자로, 헌문 2편 이렇게 해서 20편 가운데에 겨우 3분의 1도 안 되는 6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인 간행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논어의 최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논어는 정연 당시에 편찬된 논어주를 연역하고 전변하면서 바로 집주라든지 여러 사람의 형태로 바뀌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 우리가 보는 논어는 공자가 돌아가신 후 700~800년 이후에 동한 마렵에야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논어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어가 하나의 종합본으로 대두되기까지는 먼저 재론과 고론의 많고 작은 부분이 서로 종합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가차자와 본자가 다시 바로잡아져서 오늘날의 논어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어의 정리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바로 그 이후로는 논어라고 하는 경문이 다시는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논어 경문의 완성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현의 종합본 이후에는 주석이 변천되었지 경문이 변천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현은 논어를 종합했고 주석을 쓰게 되었고 그 주석이 최초의 주석서로서 오늘날까지 오늘날 모든 주석서의 온조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현 이전에 주석가도 있었지만 전해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정현주를 최초의 주석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렇게 정리된 논어가 어떤 내용을 갖게 되는가를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